네, 안녕하세요. 민코노 윤준호입니다. 자, 수능 시험 보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일단은 시험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좀 어려웠거든요. 네, 이렇게 문제 하나하나가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었고, 컷은 대성마이맥 기준으로 45점 정도 예측이 된다고 봅니다. 한 46점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보여요. 47점은 좀 오버할 것 같고요. 네, 문제가 좀 어려웠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될 문제가 3번 문제도 이게 3번에 나와가지고 어려운 거지 사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려웠던 문제가 10번 문제 같은 경우, 그쵸? 네, 1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어려웠을 텐데 제가 좀 스피디하게 푸는 방법을 말씀 좀 드릴 거고요. 1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일일이 다 이제 인구수를 구해서 계산하시면 엄청나게 오래 걸렸을 문제가 될 것이겠고, 나머지는 한 20번 문제 정도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네, 바로 한번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1번부터 보시면은요. 자, 일단은 그림은 민간 순환 경제 일부 나타낸다. 임금은 가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랬으니까요. 임금이 결정되는 시장은 요소 시장이겠죠. 네, 요소가 될 것이겠고요. 요소 시장의 요소 시장의 실물을 공급하는 주체는 가게가 될 것이겠고요. 여기는 기업이 될 겁니다. 네, 이게 정해놓고 푸시면 되겠죠. 1번. 자, 가게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가 될 것이겠고요. 2번. 자, 2번이 정답이죠. 기업은 부가가치 창출하는 주체이다. 맞는 표현 될 것이겠고요. 3번. B와 달리 A는 틀렸죠. 반대가 될 것이겠죠. 이윤국대화는 기업이고 효용국대화 가게라 그랬습니다. 4번. 재화와 서비스이다라 그랬는데, 재화와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가 가게가 생산물 시장에서 사오는 걸 의미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의 경우도 가족 휴가를 위해서 영양 상품의 구입에 대한 지출은 생산물 시장에서 가게로 흘러들어가는 실물에 대해서 지출하는 화폐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거 아니라 보이니까요. 이 정도는 깔끔하게 맞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도 간단하죠. 우리가 지금 요거는 이제 비배제성이 되겠죠. 돈을 안 내고 살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니까 비배제성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문제 바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 자, 네모네모 재단은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극장 운영하고 있다. 그쵸? 자, 우리가 소극장 운영 비용은 공연 1회당 100만 원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총 수입은 총 비용과 일치되도록 가격을 설정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또 뭐가 나와 있냐면, 표를 이제 A의 경우는요, 평균 50장으로 예상해서 가격을 책정하였으나 실제 판매된 공연은 표는 60장이었다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1번의 경우 어떻게 풀 수가 있을 것이냐면, 그쵸? 총 수익과 총 비용이 일치되도록 했으니까요. 일단 50장으로 예상했으니까 50에다가요 곱하기 PA를 하시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100만 원이 나와야 된다. 요 식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PA는 2만 원이 나온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1번은 2만 원 될 것이고요. 2번의 경우는요. 자, 2번은 네모네모 재단이 이제 뭐 했냐면은요. A 공연 대신에 공연표 판매량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B 공연을 유치하였다.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 저작권 사용료는 얼마냐면은요. 한 장당 1만 원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공연 전석 매진을 예상해요. 전석 매진을 예상했습니다. 공연표를 가격 책정하였으면 실제 판매된 품목은 80장이었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전석 매진 예상했으니까요. 얼마의 총 비용을 예상한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100만 원만큼 들어간다가 될 것이겠고요. 그렇죠? 100만 원만큼 뭐가 들어가죠? 소극장 운영 비용이 들어가죠. 거기다가 뭘 또 플러스 해주시면 될 것 같으냐면 저작권 사용료를 플러스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작권 사용료가 얼마죠? 100만 원이 됩니다. 왜 100만 원이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현재 매 공연 전석 매진을 예상하였다 그랬으니까 저작권 사용료는 한 개당 1만 원인데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100을 곱하시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돼요. 이렇게 나온다가 될 것이겠고요. 자, 그러면 100 더하기 100이 나오게 될 것이니까 여기서 100명에 대해서 나누신다라고 친다면 얘는 2만 원이 나오게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얘가 PB가 돼요. 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번의 경우는 2만 원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3번 A 공연으로 발생하는 평균 이유는 얼마이냐가 될 것인데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회당 평균 60장이 팔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 이득을 얻은 거예요? 이만큼의 가격에다가 60장만큼 얻어서 120을 얻은 거죠.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20만큼을 얻었는데 비용은 100이 실제로 발생했으니까 20만큼 얻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만 원 될 것이겠고요. 4번의 경우는 비공연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1회당 평균 40만 원이다 나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토탈 레비뉴 토탈 코스트 써보시면 되겠죠. 토탈 레비뉴 토탈 코스트 써보시면은요.
토탈 레비뉴는 얼마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은 당연한 말이지만 현재 공연에 대해서 토탈 레비뉴의 경우는 현재 벌어들인 수입이 되겠죠. 자, 평균 80장이 될 것이니까 80장에다가 우리가 100만 원만큼의 비용 발생하니까 100이 될 겁니다. 180이 될 것이겠고요. 비용은 얼마가 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용의 경우는 현재 토탈 코스트의 경우는 토탈 레비뉴 160이죠. 죄송합니다. 잘 보시면 토탈 레비뉴의 경우 얼마가 될 것이냐면 현재 비공연의 경우는요, 평균 80장만큼 이득 얻었거든요. 그렇죠? 평균 80장만큼 얻었으니까 일단은 공연표 한 장당 1만 원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니까 토탈 레비뉴의 경우는 160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왜 그러냐면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전성 매진을 예상했다 어쩌고 나오는데 일단 벌어들인 수익은 80장에다가 얼마가 되겠죠? 2를 곱한 놈이 2를 곱한 놈이 될 것이니까 얘는 80 곱하기 2라 보시면 될 것이겠고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탈 코스트는 얼마가 될 것이냐면 회당 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는데요. 100만 원에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80장이 될 것이니까 100 플러스 80이 될 겁니다. 네, 180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60에서 180을 빼시면 마이너스 20이 나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당 평균 손실은 마이너스 20만 원에다가 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의 경우는요. 만약에 공연표가 80장으로 판매될 거 정확히 예측되었다면 그때 얻을 수 있는 표의 가격은 얼마이냐가 될 것인데 80장으로 정확하게 예측되었다라고 친다면 네, 나오는 수익 180이 되겠죠. 네, 180을 무엇으로 나눠주신다라고 친다면 우리가 80으로 나눈다라고 친다면 왜냐면 평균 80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80만 원을 80장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값은 2.25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25,000원이 아니라 22,500원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그래도 포인트는 뭐가 될 것이냐면, 그냥 순서대로 맞춰가지고 푸시기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3번 문제였고요. 4번은 쉽습니다. 네, 4번 문제 보시면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현재 최고냐 최저냐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A의 경우는 가격 변화율이 상승했고 거래량 변화율은 하락했으니까 우리가 일단 A의 경우를 그린다라고 친다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 할 것이겠고 이게 최저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B의 경우는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최고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B의 경우는 현재 가격은 다운됐고 거래량도 다운됐으니까 여기로 간다가 될 것이겠고요. 여기로 간다가 될 것이게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돼요. 1번 가는 최고 가격 최저가 되겠죠. 가의 시행은 초과 공급이 될 것이겠고요. 나의 시행은 판매 수입의 감소율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쵸? 4번 나의 시행은 생산자의 감소율이다. 그쵸?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될 것이니까 우리가 생산자용은 감소했다 할 것이겠고요. 가나의 시행은 모두 총이익 감소윤이죠. 이렇게 된다가 되니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번의 경우는 모두 총이익 감소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자, 외부 효과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7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가 될 것이니 여기가 균형이죠. 자, 그랬을 때 소비 측면에서 발생한 외부 효과로 인해 사적 편익 외에 일정의 추가 편익이 발생했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X제 한 개당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 20달러에. 그렇죠? 네,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보조금 총액은 1,600이 될 것이니까 그때 우리가 사회적 최적 거래량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얼마가 되겠어요? 20에다가 80을 곱하면 1,60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80이라는 것이 뭐가 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것은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에서 70이고 70이거든요. 여기서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80이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될 것이겠고요. 보조금을 지급해서 올린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4회가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4회가 될 것이겠고 얘가 시장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이만큼이 보조금 총액이 될 것인데 이 보조금 총액이 얼마가 될 것이냐면 바로 여기가 20이 되고 80이 되니까 1600이 나온다는 걸 바로 캐치해낼 수가 있겠죠.
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은요. 사회가 위에 있으니까 긍정적이 맞죠. 그 다음에 2번 소비자에게 2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70에서 80으로 10만큼 거래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겠고요. 3번 자 X의 자 판매 수입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냥 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보조금 총에 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보조금도 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벌어들인 수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기와 여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4,900과 6,400의 차이니까 1,500달러 차이가 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1번의 경우 니은이 현재 수준의 50%를 감소하여도 자, 일정하게 추가 편익이 얼마죠? 현재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20이거든요. 내가 10으로 감소해버리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이냐면 이래 돼요. 이게 4회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현재 사회적 최적 거래량을 통해 달성해야 될 보조금 총액은 여기서 1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됩니다. 보조금 총액이. 그렇죠? 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여기서 감소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최적 수준의 그 사회적 편익이요. 감소해버리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거래량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파란색 면적이 더 우리가 보조금 총액으로 작아지게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5번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5번이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6번 뭐 쉽죠? 근데 한 명만 옳게 대답했다 그랬으니까요. 이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경제 문제는 A에서 발생한다. 이건 뭐 확실히 틀린 표현이죠. 얘는 먼저 헛소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서는 생산 요소의 가격 끼고 그럼 이거 맞다라고 친다가 시장이 되겠죠. 계획이 될 것이겠고요. 맞다라고 친다면 그리고 얘도 헛소리하고 있죠. 모두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이윤추가 아니죠. 시장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맞고 나머지 틀렸다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위에 보시는 게 맞다가 될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이고요. 정부의 계획은 A가 될 것이겠고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주는 것은 A가 될 것이겠고요. 분배 방식 결정에 대한 문제를 하랬는데 이거 기업은 무엇을 얼마나 하니까 생산물 종류와 수량의 결정에 대한 방법의 문제겠죠. 그 다음에 아직 5번이 정답인데 의사결정을 통해 어떻게 how to produce가 될 것이니까 생산료 선택 그럴 방법의 결정이라는 것이 5번이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 7번은요. 여러분들 그냥 기울기를 푸시면 돼요. 잘 보세요. GDP 디플레이터는요. 실쥐분의 명쥐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가 나와 있죠? 명쥐와 GDP 디플레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를 어떻게 볼 수가 있을 것이냐면 실쥐를 구해야 되니까요. 실쥐는 GDP 디플레이터 분의 명쥐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으시면 요 기울기 있죠? 요것분의 요거가 바로 뭐가 된다? 실질 GDP가 된다는 게 포인트가 돼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분의 명주가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것분의 이것이 뭐가 될 것이다? 바로 실질 GDP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T년의 경우부터 구해보시면은요. 일단 200분의 550이 나오니까 0.25가 나오죠? 0.25에 100 곱하시면 25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구해보신다라고 친다면 여기 실질 GDP가 25가 나올 것이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1년의 경우는 100배우로 갔죠. 100이 나올 것이겠고요. 주황색으로 쓰는 게 실질 GDP예요. 그 다음에 얘는 50분의 150이니까 300이 나올 것이겠고요. 그렇죠? 얘는 150분의 300이니까 200이 나올 겁니다. 네, 곱하기 100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풀 수 있는 이 포인트가 뭐가 될 것이냐면 바로 요 놈들이 뭐가 될 것이다? 실질 GDP가 될 것이다. 그럼 1번은 틀렸죠. 그렇죠? 네. 명목 GDP는 T년의 경우는 50이고요. 50이고요. 실질은 25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T 플러스 1년의 전년 대비 명목 GDP 증가율은 이라고 그랬으니까요. T 플러스 1년 명목 GDP 증가율은 5에서 100으로 갔으니까 100%가 되겠죠. 그렇죠? 실질 GDP의 경우는 25에서 100이니까 300%가 될 겁니다. 같다는 말은 틀렸죠. 3번. T 플러스 2년에 화폐 가치를 물어봤는데 얘는 GDP 디플레이터 보시면 되죠. GDP 디플레이터가 다운됐잖아요. 100에서 50으로. 그러니까 화폐 가치는 상승했다가 되겠죠. 화폐 가치는 전대비 상승했다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물가가 하락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물가와 화폐 가치는 반비례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 가치는 상승합니다. 4번.
T 플러스 2년의 실질 GDP는 T 플러스 1년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T 플러스 2년의 실질 GDP는 300이고요. T 플러스 1년의 경우 100이 됩니다. 5번 경제 성장률은 뭘로 보라고요? 실질로 보라고요. 300에서 200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실질은 의무의 값을 갖는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까지였고요. 7번 문제였고요. 8번도 제 파이널 모의고사 비슷한 문제 나왔었죠, 여러분들. 그쵸? 제 파이널 모의고사 3회 19번 문제인가? 뭐 그 문제에서 비슷한 문제 나왔었는데, 얘는 모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이고 정규직 발생 없다 그랬으니까 이 5천만 원이 경상소득이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경상소득이 5니까 비경상은 1이 되겠죠. 1천만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득을 구분하신다라고 친다면 소득은 6천만 원이 될 것이겠고요. 소득 6천만 원에 대해서 경상소득은 5가 되고 비경상소득은 1이 돼요.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 지출을 보시면은요. 지출은 얼마가 되겠죠? 얘가 나오잖아요. 소득에서 저축이라고 그랬는데 소득에서 지출을 빼시면 저축이 나오잖아요. 지출은 총 5가 될 겁니다. 여기서 이거 빼시면 뭐가 나오니까? 저축 1이 나오니까.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지출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소비와 비소비로 나뉘잖아요. 이걸 구하시면 되는데 뭘 보시면 되냐면 여기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처분 가능 소득 대 소비 지출이 4대 3이다. 이거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처분 가능 소득에서 소비를 빼시면 저축이 나온다면서요. 그런데 얘가 4대 3이라면서요. 그대로 대입하시면 1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한번. 처가 4에다가 소비 3 빼시면 1 나온다면서요. 네, 근데 저축이 1이라면서요. 네, 숫자를 다 맞춰서 줬어요. 평가원에서. 까지 되세요? 제 문제도 비슷했었죠. 자, 그러면 소비 지출의 경우는 현재 얼마가 될 것이요? 4가 될 것이겠고, 그 다음에 비소비는 얘가 5니까 1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비가 3이죠. 여기가 3이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소비가 3이 될 것이겠고 2가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시면은요. 기억은 비경상이 아니라 경상소득이 될 것이겠고 경족은 비경상소득이죠. 이제 1,000만 원 나옵니다. 네, 1,100만 될 수가 없고요. 3번 소비지출은 3천만 원이다. 얘가 정답이죠. 4번 비소비지출은 2천, 저축은 1천. 다르죠. 5번 자, 우리가 소득 비율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소득이 3천만 원으로 증가하면 3천만 원 증가하면 얘가 9가 되겠죠. 그렇죠? 9가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50% 곱했으니까 얘는 7.5가 될 것이겠거든요.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1.5가 될 것이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500만 원 증가한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9에서 7.5 빼시면 1.5가 나온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좀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9번 문제의 경우는 자, 생산량과 생산비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문제에서 생산량이 100억 개고요. 생산비도 100억 달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얘를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총 수입을 써보시고요. 그다음 부가가치 써보시고요. VA. 그다음 토탈 코스트 써보시는데 토탈 코스트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온다? 중간재 구입비용과 노동비용으로 나온다. 노동비용과 중간재로 나온다.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럼 A기업과 B기업을 구할 수가 있을 건데요. A기업과 B기업이 나오는데 A기업의 경우는 생산량이 얼마가 되겠죠? 100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10달러에 판매한다 그랬으니까 생산량 100에다가 10 곱하시면 1000 나오죠? 네, 1000이 될 것이겠고요. 중간재가 없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일치할 겁니다. 노동은 얼마가 되겠죠? 노동의 경우는 현재 생산비가 100억 달러가 되는데요. 문제 중간재가 없다 그랬으니까 노동이 그대로 100으로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B의 경우가 포인트가 되는데요. B의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면 현재 200이죠. 근데 5달러에 판매했죠. 그럼 판매 수입은 얼마가 되겠어요? 1000이 되겠죠. 그쵸? 부가가치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뭘 알 수가 있냐면 중간재 구입 비용의 75%가 생산비의 75%가 중간재 구입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75%에 300 있죠. 300이 중간재로 들어가요. 여기는 700이 될 것이겠고요. 여기까지 되세요? 전체 판매 생산비가 400이니까 여기는 100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신다라고 친다면 나머지 끝났죠. 1번 자, 부가가치는 B기업보다 작다. 그렇죠? 네, A기업의 창출한 게 더 크네요. 그 다음에 2번 기업의 이윤이라고 그랬는데 이윤은 토탈 코스트에서 토탈 레비뉴에서 토탈 코스트 빼신 값입니다. 900이 나올 것이겠고요. 1000에서 400을 빼시면 600이 나올 겁니다. 얘가 더 크네요.
3번 중간재 구입 비용은 가축의 경우 0 더하기 300이니까 300이 나올 겁니다. 4번 순수출은 2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잘 보시면 현재 수출되는 양이 50%라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것은 수출되는 양이 총 500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300만큼의 중간재를 뭐 했기 때문에 수입했기 때문에 둘이 빼시면 200이 나온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이것도 제 파이널 모의고사 2회 20번 문제랑 비슷하죠. 5번의 경우 GDP의 경우는 1700이 될 겁니다. 둘이 더하시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번 문제가 이제 좀 어려운데요. 자, 10번 문제는 뭘 푸시면 되죠? 회계학적 이익을 푸시면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자, 1번과 2번, 기억번과 니은번은 1, 2, 3항과는 무관해요. A안을 선택했다는 걸 바탕으로 구해내시면 되고요. 디귿과 리을번이 이제 1, 2, 3항을 구하시면 되는데, 일단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현재 A를 구입하였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A를 구입하였으니까 일단은 A의 경우는 회계학적 이익이 기억 빼기 30이 나오겠죠. 그렇죠? B의 경우 회계학적 이익은요. 니은 빼기 40 빼기 니은 빼기 3이 나오니까 37 마이너스 니은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 다음에 C의 경우는 회계학적 이익이 얼마가 나올 것이냐면 디귿 빼기 40이 나와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누가 제일 크대요? 얘가 제일 크대요. 네, 이걸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바로 보시면은요. 기억과 니은의 합을 물었으니까 A와 B를 비교하시면 되겠죠. 기억 빼기 30이 37 마이너스 니은보다 크다가 나오니까 기억 플러스 니은은 67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기억 플러스 니은이 66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67보다 커야 되니까. 이 기억번이었고요. 니은번의 경우는 그렇죠? 자, 니은이 기억이 39이면 자, 기억이 39이면 디귿 48이 될 수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억 빼기 30이 디귿 빼기 4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억이 39라고 해보시면 자, 우리가 디귿 48 될 수가 있냐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39라 보시면은 9가 디귿 마이너스 40이 될 것이니까 얘는 계산해 보시면 49가 디귿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귿 48 될 수가 있죠.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부터가 좀 어려운데요. 잘 보세요. 자, 디귿번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자,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네, 지우고 갈게요. 자, 디귿번은 기억 니은이 35면 2안을 선택한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얘는 2안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환불은 불가하다 그랬는데 중고시장에서 판매하면 25만 원 얻을 수가 있다고 들었으니까요. 이 25만 원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매몰 비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환불 불가하지만 25만 원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25만 원만큼 매몰 비용이 아닙니다. 얘는 환불을 가능하기 때문에 25만 원만큼 환불할 수가 있다고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귿번 보시면은요. 기억률이 35라 그랬는데 일단 잘 보시면 얘는 35고요. 그 다음에 니은도 35라고 해볼게요. 자, 이하를 선택한다고 그랬는데 디귿번 보시면은요. 일단은 A의 경우는 35만에 30이죠.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니까 얘는 35만에 30인데 30이 아니죠. 가격이 없죠,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저는요. 이미 A를 샀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A를 샀는데 1, 2, 3안을 구분하는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요. 30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면 이미 저는 30을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A안을 선택했다라고 친다면 1안을 선택했다라고 친다면 그때 저의 편익은 얼마가 될 거예요? 35가 될 것이겠고요. 회계학적 이익도 35가 돼요. 명시적 비용이 제로가 됩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35라는 숫자에서 30을 빼는 게 아니고요. 35에서 제로를 뺀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5에서 가격이 30만 원인데 이미 이거 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산 상태에서 환불 가능한 상태에서 25만 원만큼 중고시장에서 고려해야 된다라고 친다면 35에서 0을 빼주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A의 경우는 35에서 0을 빼신 값인 35만큼이 편익이자 회계학적 이익이 될 것이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B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A의 회계학적 이익이 되고요. B는요, 잘 보세요. 만약에 B를 선택한다라고 친다면 저는 A를 팔겠죠. 그럼 B를 선택했다라고 친다면 B 선택에 따른 이득은 일단 편익에다가 플러스 25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0이라는 편익을 얻게 되는데 제가 이걸 A도 팔고 B로 가겠죠. 그러니까 A를 팔고 B로 가니까 B로 갈 때 A를 판매한 금액 25만큼이 편익으로 들어온다가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얘는 40 플러스 25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를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B의 경우는 20% 할인한다 그랬으니까 35에 20% 할인하신 값인 35 곱하기 0.8인 이게 얼마니? 이게 얼마니? 모르겠네요. 네, 잠깐만요. 8이면 얼마니 이게? 28이죠. 그쵸? 28이 될 것이겠고요. 거기다가 3만 원만큼 더하신 값이 나오니까 총 비용은 31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31이니까 얘는 65가 되겠죠? 빼시면 34가 나와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A안을 선택하면 35만큼의 편의를 그대로 스테이하게 될 것이겠고요. B로 넘어가는 순간 25만큼을 판매해서 이만큼의 편익을 얻지만 여기서 판매 할인 가격이 들어가서 34만큼 편익을 얻거든요. 누가 더 크죠? A가 더 크죠. A의 회계학적 이익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이안을 선택한다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을번 지울게요. 자, 리을번의 경우는 니은의 관계없이 4만 선택하지 않는다. 자, 4만의 경우는 C를 구입하는 것이겠거든요. 그러니까 A랑 C를 구분했을 때 A가 더 크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리을번의 경우는 그렇죠? 자, 니은의 관계 없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여기서 얻게 되는 편익은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기억이 될 것이겠고요. 4만의 경우를 선택한다라고 친다면 일단은 디귿만큼의 무엇을 얻겠죠? 편익을 얻고요. 그 다음에 25만큼의 무엇을 얻겠죠? 우리가 거기다 추가로 무엇을 얻겠죠? 이 C를 구입하여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25만큼의 중고 판매 시장에서의 얻는 가격 25를 플러스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요 5만 원만큼은 우리가 삭제해 준대요. 그렇죠? 거래 비용 없다 그랬으니까 35를 빼주시면 됩니다. 네, 이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미 애초에 기억번 니은번을 풀 때 있잖아요. 지우긴 했는데 기억번 니은번을 풀 때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면 니은번 풀 때 있죠. 니은번 풀 때 뭐라 그랬냐면 기억에서요. 그렇죠? 30을 뺀 값이 디귿에서요. 40을 뺀 값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의 대전제가 요 놈이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애초에 A를 선택했다는 말 자체가 요 놈을 선택했단 말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억에서 디귿이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요건 대전제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얘를 보시면 어떻죠? 기억이고 디귿 마이너스 10인데 얘가 대전제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해야 되겠죠? 까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 수 있듯이 니은을 볼 필요도 없이 애초에 기억과 디귿을 구분했을 때 A를 선택했다는 말 자체를 통해서 이걸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디귿 마이너스 10보다 크다는 게 대전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크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안과 3안을 구분했을 때 애초에 3안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안 선택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 얘는 좀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비교 외치고 좀 어렵게 나왔거든요. 자, 잘 보시면 일단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y제 한 개의 가꾼 x를 특화하였다가 나옵니다. 자, 일단 무슨 말이냐면 x제 한 개 소비의 생산의 기회비용이 x가 1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x를 특화했다가 될 것이니까 일단 갑국은 교역전 소비량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를 바탕으로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도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국 생산을 도출해 보시면요. 일단 기울기가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x제는 20이죠. y제는 10이죠. 이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절편 유추할 수가 있을 건데 30이 되고 30이 바로 유추할 수가 있겠죠. 아직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역비율 유추하셔야 됩니다. 교역비율 어떻게 나오죠?
잘 보시면 갑국은 X제를 특화한다면서요. 30개를. 그쵸? 그러면은 시장의 X제 총량은 몇 개가 되는 거죠? 30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교역후 소비량이 갑국의 X제가 10개, 20개래요. 10개가 되겠죠? 네,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는. 그쵸? 그래서 교역후 소비량이 X제가 20개니까 갑국도 10개를 소비해서 총 30개를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20개와 10개가 나오게 될 것이겠고요. 그 상태에서 교역을 했을 때 갑국은 X제 10개를 주고 YG 20개를 받았으니까 X 대 Y가 1대 2라는 말로 유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바탕으로 소비 가능 도출할 건데 얘는 여기서 스타트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진다면 될 것이겠고 기울기는 2가 된다는 걸 바로 유추할 수가 있을 겁니다. 까지 이해되세요? 이게 갑국의 소비 가능 곡선 교역 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을국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을국도 마찬가지로 요 소비 가능 곡선 여기서 스타트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얘가 기울기가 2가 돼요. 그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이것보다 더 가파른 어디 가니 파란색 여기가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래서 일단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더 가파르게 될 것이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렇죠?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을국의 경우는 현재 몇 개를 소비했냐면 10과 40을 생산했거든요. 그렇죠? 소비했거든요. 여기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될 것이겠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된다가 포인트가 되니까요. 얘는 기울기가 이보다 가팔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요 기울기가 이보다 가파르거든요.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분의 이거가 얼마가 나오죠? 20분의 40 나오거든요. 이 말 이해돼요? 다시 한번 요 파란색 기울기를 2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것분의 이거가 얼마가 나오죠? 10분의 20이 나오죠. 2라 가정한다면 30 나올 것이거든요. 근데 얘보다 가파르다면서요. 얘는 30보다 작겠죠. 이 말 이해돼요? 이거 이해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30보다 더 어떤 경우죠? 작은 경우입니다. 이보다 크다라고 본다면. 여기가 10과 40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 X 절편이라는 것은 30보다 작다는 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울기가 2라 보시면 딱 30이 될 것이겠고요. 이보다 가파르다 그랬으니까 30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절대우위라는 것은 많이 생산한다면서요. 어떠한 전제하에서 보유한 노동의 양이 동일한 전제하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30과 30보다 작다가 될 것이니까 갑국은 X나 절대를 간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 다음 2번 갑국의 YG 최대 생산 가능량은 40개가 30개죠. 3번 을국의 교역 후 YG 소비량은 40개보다 적다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어떻게 유추해 주셔야 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얘보다 바깥쪽에 있죠. 그런데 을국의 경우는 X제를 10개 소비했거든요. 교역 후에. 그러니까 여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나온다가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40이라는 숫자가 여기라 그랬는데 40보다 크다는 게 자명할 것이기 때문에 Y라는 값은 40보다. 그래서 교역 후 YG 소비량 Y는 40보다 크다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이건 뭐 쉽죠? 을국의 교역 후 X 소비의 기본 감소했죠. YG에서 비교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5번의 경우 1대 2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12번은 워낙 쉬운 문제니까요. 바로 한번 보시면은요. X랑 Y가 보완 관계죠. X랑 Y가 보완 관계, 뭐라고 보냐, 이거. X랑 Y가 보완 관계고요. X는 대치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자, X에 대한 선호도 변화는 수요의 증감 요인이죠. B나 C로 이동할 것이겠고요. 2번. X제의 공급자 수 감소는 X제의 가격을 어떻게 되겠죠? 상승시키겠죠. 공급 감소니까. 그러니까 X제 공급자 수 감소는 X제 공급을 감소시켜서 X제 가격을 상승시킬 겁니다. 2번의 경우는 PX 상승시키겠죠. 그러니까 Z제의 무엇이? Z제는 대치 관계니까 Z제의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증가율이 되겠죠. 그렇죠? 3번의 경우 Y제의 기술적 시는 Y제의 기술적 시는 뭐가 되겠어요? Y제의 공급이 증가하겠죠. Y제의 공급 증가는 Y제의 가격을 다운시킬 겁니다. 그러면 Y제의 가격을 다운시키면 Y랑 X는 무슨 관계라면서요? 보완 관계라면서요. 그럼 X의 수요는 증가할 겁니다. 비점을 이동 요인이다.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3번 정답이고요. 4번 Y제의 공급 감소는 PY를 상승시키죠.
X제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X의 수요가 감소하겠죠. 거꾸로니까. 그러니까 일로 갈 것이니까. 판매 수입은 여기서 일로 감소하겠죠. 어려운 거 아니라 보이고요. 만약 5번의 경우는 Z제의 생산 요소 가격 상승은 C점으로 이동 요인이라고 그랬는데 Z제의 생산 요소 가격 상승은 Z제의 공급을 감소시키죠. PZ의 상승을 이루죠. X랑 Z는 대체 관계니까 Z제의 가격 상승은 X제의 수요를 뭐라고 쓰니? X의 수요를 증가시킬 겁니다. 네, 그러니까 C점이 아니라 B점으로 이동 요인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네,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자, 13번이 좀 어려운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숫자를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푸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일단은 잘 보시면 여러분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고는 추경을 쓰시면 됩니다. 자, 취업률 나오죠. 취업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계청에서 쓰는 공식은 아닌데요. 우리가 그래도 간편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위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취업률 더하기 취업률은 1이니까요. 자, 그러면 고는 추경이니까 그렇죠? 얘는 72가 나올 것이겠고요. 얘는 92 곱하기 50이니까 46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A지역과 B지역 모두 15세대는 같다라 그랬으니까 15세대는 같아요. 얘네들이 가중평균 때릴 필요도 없이 그냥 더해서 산술평균 때리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왜냐면은 A지역과 B지역의 15세가 일정하다면서요. 분모가 일정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얘와 얘를 그냥 단순하게 나누시면 됩니다. 얼마가 나오죠? 59가 나와요. 그래서 59%가 나옵니다. 1번의 경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까지 되세요? 그 다음 2번. 좀 어려운데요. 잘 보세요. T 플러스 10년의 실업률은 A지역이 B지역보다 높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실업자 수는 25% 감소했고요. 경활 인구는 변함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에 대한 변화가 없는 거죠. 실업자 수가 25% 하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면 실업률이 25% 하락했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A지역의 실업률은 7.5가 된다는 거 바로 캐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죠? 실업률이 10%인데요. 잘 보세요. 경분의 실이 실업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경활 인구가 현재 일정하다면서요. 근데 얘가 25% 하락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전체가 25%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얼마였으니까? 10%였으니까. 25% 하락하면 7.5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B지역의 경우는 이게 좀 어려운데 제가 항상 강조했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경활 인구와 취업자 수는 각각 50% 증가했다. 그럼 여러분들 얘를 보자마자 아, 그러면 실업자의 수도 50% 증가했겠구나 라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걸 바로 이해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경은 실 더하기 취잖아요. 둘이 평균 내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 얘가 50% 상승했대요. 근데 얘도 50% 상승했대요. 얘네 둘이가 50% 상승했으면 만약에 실이 49% 상승했다고 쳐보세요. 49와 50 사이 어딘가에 나타나야 되는데 딱 50이 나왔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도 50%가 돼야만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 일단은 실도 50% 상승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실업률엔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경문의 실인데요. 잘 보시면은 현재 실업률이 50%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아, 실업자가 50% 상승했잖아요. 경제활동 인구도 50% 상승했고요. 실업자도 50% 상승했으니까 얘네들은 변화가 없어요. 실업률은 변화가 없으니까 8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8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2번 틀렸어요. 까지 되십니까? 3번의 경우가 좀 어려운데요. 잘 보시면 전체 실업자 수는 같다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전체 실업자 수는 뭘 보시면 되냐면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고용률을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15세분의 실업자가 나오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했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제활동 참가율 80%에서 실업자 고용률은 15세분의 취업자죠. 얘는 15세분의 경이고요. 15세분의 취업자니까 둘이 빼시면 15세분의 실업자가 나오거든요. 15세가 일정하다면서요. 15세는 제껴로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실업자 수는 얼마가 될 것이냐면 8이 될 것이겠고요. 80에서 70을 빼시면 8. 그렇죠? 여기는 46이니까 50에서 4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T년의 경우와 T 플러스 10년이 나오는데요. A지역과 B지역을 계산하신다라고 친다면
A 지역은 80%에서 72%를 빼시면 8이 나올 것이겠고요. 50에서 40을 빼서 4가 나올 겁니다. 두 개 더하시면 12가 나와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 플러스 10년의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면, 이게 좀 어려운데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실업률이 7.5거든요. 자, 그러면 잠깐만 지울게요. 자, 실업률이 7.5니까 고용 취업률은 얼마가 되겠어요? 92.5가 됩니다. 얘는 똑같이 8%니까 얘는 92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얘네들을 곱하시면 얼마가 나오죠? 바로 경제활동 참가율에다가 취업률을 곱하시면 고용률이 나오죠. 고용률을 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바로 실업률에다가 경활률을 곱하신 7.5를 곱하신 놈 있잖아요. 8을 곱하신 놈. 그럼 얘랑 곱하면 뭐가 나오겠죠? 바로 15세분의 실업자가 나올 겁니다. 이 말이 이해돼요? 자, 그리고 여기다 곱하시면 15세분의 실업자 나오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실업자의 수가요. 실업률이 8%였잖아요. 그렇죠? 얘는 7.5%였고요. 자, 그럼 50에다가 경제활동 참가율이 50%가 아니라 얘는 75%가 되겠죠? 이 말 이해돼요? 이걸 해석을 안 했는데 잘 보시면 현재 경제활동 인구가 50% 늘었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제활동 참가율도 50% 늘어야 되겠죠? 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 50% 늘었으니까 75%가 될 겁니다. 여기다가 8을 곱하시면 얼마가 나오죠? 6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업자의 수가 15세분의 실업자 6이 나오게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죠?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없으니까 8에다가 7.5 곱하시면 6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답은 12가 나와요. 똑같다가 될 겁니다. 네,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7년 대비 T 플러스 10년에 A 지역의 고용률이 하락하였다고 그랬는데요. 잘 보시면은 현재 고용률이 원래 얼마였죠? 8 곱하기 90에 72였죠. 그렇죠? 72에서 얼마나 하락했나요? 현재 지금 얼마가 됐나요? 80에서 92.5를 곱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80에서 7.5를 곱하신 값이 얼마였으니까? 우리가 6이었으니까 얘는 지금 현재 6에서 빼신 값이 74가 되겠죠. 이 말 이해돼요? 다시 한번 잘 보시면 72는 이게 대출 거라 보이고요. 80에서 7.5를 곱하시면 얼마가 되죠? 6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80이 경화참이라면서요. 6 빼시면 얼마가 나와요? 74가 나오죠? 고용 74가 나올 겁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비경활 인구는 50% 감소했다가 나오는데 비경제활동 인구는요. 일단 여기서 20명을 일정해요. 그렇죠? 여기서 25명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원래 얼마였는데? 20명에다가 50명이었는데 20명에다가 25명으로 충계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70에서 45로 줄었으니까 50%보다 작게 줄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문출제도는 뭐였냐면 50에서 25로 줄었잖아요. 50% 줄었죠. 얘는 일정하죠. 가중평균 되면 50% 안 나온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은 좀 쉽습니다. 네, 여러분들 총이용가 2,000원이라고 그랬고 3개까지 거래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거래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총이용을 구하기 위해 소비자용을 구해보시면 지금 현재 가격이 1,000원이니까요. 500원, 300원, 100원에 대해서 900원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자용은 900원 나오니까 여기는 200원이 나오겠죠. 그래야지만 얘 더했을 때 2,000원이 나오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억은 200원이죠. 을의 소비자격은 300원입니다. 틀렸고요. 갑은 구입하고 무는 구입하지 않죠. 이쪽에 안 가죠. 3번 전체 소비자격은 얼마죠? 900이죠. 판매 수입은 1000 곱하기 3이죠. 3,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3,000원이 900과 비교했을 때 50%냐? 아니죠. 4번 최소 요금액이 가장 작은 게 A죠. 왜냐면 생산자기가 제일 크다는 말은 최소 요금액이 제일 작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이 정답인데요. 5번의 경우는 얘를요, 바탕으로 최소 요구 금액을 구해보시면은요, 최소를 구해보시면은요, 일단 가격이 1,000원이니까 얘는 500이고요. 이거 숫자 안 나오니? 5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600이 되고요. 얘는 800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최소 요구 금액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얘는 1,100원보다 크겠죠. 그렇죠? 원래 1,000원보다 컸으니까. 자, 그러면 얘를 바탕으로 조세를 부과했으니까 그때 매칭을 시켜보시면 딱 여기까지 매칭이 됩니다.
900과 1100이 나오니까 최소 요금액이 1100원보다 크고 최대 지불이 900원보다 작으니까 둘이 매칭이 안 되겠죠? 그렇죠? 최소가 더 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크니까 매칭이 안 돼서 똑같이 3개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15번이 좀 어려운데요. 이것도 잘 보시면 바로 풀어볼게요. 그냥. 자, 기억 달러의 엑셀을 수입했는데 잘 보세요. T 플러스 1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니은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국내 생산량은 10만 개, 수입량은 4만 개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4만 개가 나오려면은요. 일단은 여기서 스타트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든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4만 개가 나오려면.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국내 생산량의 10만 개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10만 개면 여기서 끊겨야 되겠죠. 그렇죠? 10만 개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겠고요. 그렇죠? 국제 가격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친다면. 그렇죠? 이거 유추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얘가 지금 4만 개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여기가 10만 개가 나오니까 국내 생산량 10만 개와 수요량, 초과 수요량 4만 개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T기의 경우는 6달러가 국제 가격이었고요. T 플러스 1기의 경우는 이렇게 된다가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2기에 뭐라고 쓰였냐면 수입량이 유지되도록 4만 개가 유지되도록 얘는 철폐하고요.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친다면 얘가 4만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유지시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부터 보시면은요. 기억은 4. 그렇죠? 우리가 보조금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니까 4가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6이 된다 그랬는데 기억은 6달러죠. 그러니까 니은이 4달러가 되고요. 그렇죠? 니은이 4달러가 되고 보조금의 크기가 4달러가 되고 국제가격은 6달러가 된다. 기억보다 틀렸다 될 것이겠고요. 2번 국내 소비량은 T보다 4만 개 증가한다 그랬는데 T기의 경우 국내 소비량 여기입니다. T 플러스 1기의 경우는 똑같아요. 1로 증가했다 하더라도 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4로 일정하다 될 것이겠고요. 3번 T 플러스 1기의 수입액은 자 수입액을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수입액의 경우는 여기서로 내려갔죠. 그런데 내려갔는데 우리가 수입액의 경우는 일단 어디에 될 것이냐면 여기서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수입량이 4니까요. 그때 얼마에 수입했어요? 6에 수입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T기의 경우 어떻게 되겠죠? T기의 경우 여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6 곱하기 4 말이 꼬이네. 14 빼기 6이니까 8이죠. 8 곱하기 6, 48에서 24로 줄었으니까 3번이 정답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4번 관세 수입. 관세 수입 여기가 되겠죠. 4 곱하기 2니까 8만 달러가 될 것이겠고요. 5번 T 플러스 2기의 국내 생산량. T 플러스 2기 국내 생산량 여기가 되겠죠. 아니, 국내 생산량이 아니라 T 플러스 2기니까 여기를 우리가 어디로 보시면 되냐면 여기라 보시면 되겠죠. 8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굉장히 복잡한데 잘 보시면 T 플러스 2가 여기고 T 플러스 2는 없는 거예요. 이제 요 공급곡선과 요 관세선이 만나는 여기가 8입니다. 네. T 플러스 1기의 경우는 8이 나올 것이겠고요. T 플러스 2기의 경우 T 플러스 1기의 경우는 우리가 여기가 되겠죠. 10이 되겠죠. 국제 가격과 변화한 공급곡선이 만나는 10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8과 10이니까 2만 달러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될 거예요. 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16번 실업률이 빠른 이제 진짜 오크네 법칙 나왔죠, 여러분들. 근데 오크네 법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업률은 실질 GDP와 반비례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값고 물가가 안정된 반면 수출 부진으로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물가는 안정되는데 실질 GDP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랑 틀렸죠. 2번 갑국과 을국 모두 실질 GDP 감소를 동반한 경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실질 GDP 감소하고 있죠. 얘는 소비 지출의 증가로 고용이 늘어났으니까 실질 GDP는 증가했겠죠. 틀렸고요. 3번 기업 니은 모두 공통적인 발생 요인으로 총수요 증가를 낼 수 있다. 얘는 총수요가 출출 부진리가 감소했겠죠. 네, 틀렸고요. 4번 재정정책으로 소득세를 인상할 수가 있다.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소득세를 인하해야 되겠죠. 그렇죠. 5번 정답이네요. 국공채 매각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중에 통화량이 들어오니까
극심한 물가 상승을 위해서 AD 곡선을 좌측 이동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간체 매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되게 쉽죠. 원화 환산 임금 변화율은 크게 상승했는데 달러와 표시 임금 변화는 조금만 상승했기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잖아요. 똑같은 거 평가했는데 원화로 평가했을 때 크게 상승했으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원화는 떨어졌는데 달러가 증가했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였다. 틀렸죠. 2번 갑국 수출품 가격 경쟁력 하락 요인이다. 틀렸죠. 상승 요인이 되겠죠. 왜냐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으니까요. 미국 시장에서 갑국 수출품은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싸게 팔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강조력이 상승 요인 될 것이겠고요. 3번 원화 가치 전기에 비해 하락한 게 아니라 상승했죠. T+1기의 경우는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죠. 달러 가치 떨어졌고요. 4번이 정답인데요. 전기 대비 T+1기의 환율 변동은 미국인의 각국 여행 경비 부담 증가 요인이다. 이게 정답이죠. 왜냐면 현재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요. 미국인들이 여행할 때 지네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네, 그러니까 부담 증가가 될 것이겠고. 5번 전기 대비 T+1기업 환율 변동은 각국 기업의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 감소 요인이 되겠죠. 왜냐면 T+1기의 각국 기업은요.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원화의 가치가 올랐으니까 원화로 상대적으로 싸게 달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달러 외채 상환 부담은 감소할 겁니다. 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18번 얘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달리 보기가 나왔네요. 결국은. 네, 잘 보시면 1000만원이고 나발이 구간에 100만원인데요 지금 다 일정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도 100배이게 되겠죠. 왜냐면 3년 만기 정기 예금인데요. 원리금은 1300이래요. 이자가 300이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가 100만원이라면서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복리라고 한번 해보세요. 증가했어야 되잖아요. 300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100백이 나와야 되고요. A는 달리가 되고요. B는 복리가 되는데 포인트는 복리니까 이렇게 상승했겠죠.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얘는 100보다 작을 것이겠고요. 그럼 얘는 100보다 크겠죠. 이렇게 증가해야 되니까요. 원리금이. 그렇죠. 이자율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예,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번 A는 1번 정답이죠. 예, 달리의 특징이고요. 2번 연 이자율은 B가 A보다 높다. B가 낮아요. 왜냐면 B가 높아버리면은요. 얘가 100이라 해보세요. 100, 121, 133.1이거든요. 1300보다 훨씬 커져요. 그러니까 이자율은 10% 낮아야 됩니다. 3번 디귿은 100이다. 아니죠. 100보다 작아야 되죠. 4번 니은은 100이죠. 미음은 100보다 크죠. 틀렸고요. 5번 기억에서 니은으로의 증가는 0%입니다. 리을에서 미음으로의 증가율은 이자율만큼 증가하겠죠. 이자율이 X라고 친다면 X만큼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 문제가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19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 갑수의 경상수지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거래가 갑병만 이루어졌대요. 네, 이거 포인트인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갑국은 70만큼을 수취했는데 을국과 병국은 60만큼을 수취했으니까 갑국이 10원 남죠. 네, 그러니까 10이 될 것이고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하시면 55가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25가 나왔으니까요. 이 말 이해돼요? 그 다음에 번호는 일정하네요. 그 다음에 얘는 5만큼 차이가 나네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까지 되세요? 네, 이거 답이었고요. 1번 기억과 니은의 합은 55이다. 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니은은 5. 니은이 뭐라고? 알 수가 없죠. 네, 아직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은 10이다. 아직은 아니라 모르네요. 네. 디귿은 5. 그렇죠. 디귿은 10이네요. 그렇죠. 리을은 10이다. 네, 틀렸고요. 3번 해외 무상 원조금이 포함된 항목은 5억 달러 흑자죠. 그렇죠. 이견성 수지니까요. 그렇죠. 4번 서비스 수지죠. 을국과 병국의 외화 지급의 합은 얼마가 될까요? 을국과 병국의 외화 지급액입니다. 수취액이 아니라 30이 되겠죠. 왜냐하면 갑국이 30만 건 수취했는데 갑을 갑병만 거래한다면서요. 을과 병이 준 값이 바로 갑의 수취액이 될 것이니까 지급액은 30이 될 것이겠고요. 마지막으로 5번 자, 병국의 경상수지는 병국 통화의 감소 요인이다. 자, 보시면 병국은요. 지금 현재 갑국은 적자죠.
을국도 적자죠. 그럼 병국 흑자가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 갑을 병을 다 더하면 0 나와야 되니까요. 갑과 을은 갑도 적자, 을도 적자니까 을 흑자가 될 겁니다. 흑자니까 소화량은 증가하겠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20번에 수익률 문제가 나올 줄 알았더만 우리가 채권 구성 비율 문제가 나왔습니다. 좋은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은요. 전 자산을 금액으로 1년간 나눴다가 됩니다. 100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정기예금의 연 이자는 10%가 나옵니다. 이게 포인트인데 일단은 정기예금이 늘었잖아요. 44% 늘었고 22%로 줄었고 원래 33.33%잖아요. 그쵸? 근데 이 33% 때문에 계산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100으로 두시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상황 1의 경우는 100, 100, 100 예금, 주식, 채권 이렇게 두시고요. 자, 일단은 예금은 110으로 늘었죠. 얘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300인데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X라 보시면은요. 그렇죠? X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X분의 110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44%가 나와야 됩니다. 이 말 이해돼요? 그러면 X분의 110이 0.44가 나와야 되므로 얘를 계산해 주면 X가 얼마가 나오겠어요? 250이 나오겠죠. 그래서 250이 나올 겁니다. 네, 250이니까 250에 20%는 50이 될 것이겠고요. 주식이 50%가 되겠죠. 채권은 250, 36%가 되니까 이게 얼마니? 250에 36%가 얼마예요? 여기 땅 올렸을까? 그냥 빼시면 되죠. 얘가 250이니까 160이야 90이 나왔겠네요.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예금, 주식, 채권 100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예금 110으로 늘었죠? 그렇죠? 얘도 늘었고 얘도 어떻게 됐을 텐데 얘가 300에서 X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X분의 110이 0.22가 나와야 됩니다. 얘 2배네요. 그러니까 얘는 500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주식은 500이 60%니까 300. 어우, 대박 났네요. 채권은 18%니까 500의 18%가 얼마예요? 90.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럼 1번부터 바로 풀어볼게요. 자,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의 구성 비율은 두 상황 뭐 낮아진다가 되는데 시세 차익은 주식 채권이죠. 64%. 예금이 아니죠. 예금이 동그라미 주관자이네. 56%, 68%니까 구성은 뭐 낮아진다가 아니라 증가했죠. 상황 1의 경우 낮아졌는데요. 원래 얼마였죠? 66.66%였잖아요. 얘는 감소했고 얘는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이 정답이죠. 채권은 90로 감소했습니다. 100에서요. 그렇죠? 3번.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의 상황. 배당 수익의 상품의 수익은 주식인데 마이너스 500과 300 플러스 200이니까 상황 2가 크고요. 4번. 갑의 투자 수익은 상황 1이 상황 2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헛소리죠. 상황 2가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200 플러스고요. 5번의 경우도 잘 보시면은요. 5번의 경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5번의 경우는 자, 전 재산을 주식채권에 절반 투자한다면 이거 절반 투자했어요. 자, 얘는 지금 현재 300에서 250으로 줄었죠. 그런데 얘는 300이니까 300을 맞춰볼게요. 150, 150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150을 300을 150 투자했다라고 친다면 얘는 75가 되고 얘는 얼마가 되니? 135가 되죠. 그렇죠? 10% 하락했으니까 210이 나올 겁니다. 결론적으로 300을 투자해서 210을 얻었다가 될 것이고요. 얘는 150, 150이라 해보신다면 얘는 3배가 플러스니까 450이 될 것이고요. 얘는 10% 떨어지니까 얼마가 되니? 135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135가 될 것이고요. 그럼 얘는 더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58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250 차이가 났었는데 둘의 차이가 얼마보다 크니까 250보다 크니까 투자 수익의 경우는 기여의 경우보다 커진다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해설이었고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좀 루틴한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 뭐 43 정도도 좀 예측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그래도 좀 이 경제가 고인물들이 워낙 많은 과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고2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지금 다시 한번 보시기가 좀 네, 어쨌든 그래서 잘 보시고, 네, 일단은 여러분들 저는 그 겨울방학 때 이제 12월 15일쯤부터 이제 그 개념 강의와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